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서 계속 뚫고 나가세요. 은퇴 후에 30년, 40년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여기서 내가 더 발전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일을 개척을 하면 자기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안녕하세요. 심재율의 사방팔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에 대한 이야기가 요새처럼 많아진 때가 없는데요. 옛날에는 은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은퇴 이후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은 은퇴한 다음에는 한 뭐 몇 년 좀 이렇게 잘 살다가 갔습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예, 예, 돌아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분도 있고 또 천국 아닌 뭐 지옥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간에 은퇴한 다음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를 않았어요. 평균 수명 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은퇴한 다음에도 30년,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개인적인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그 은퇴한 어떤 문학인을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시집을 냈습니다. 은퇴자의 노래 제목이 또 은퇴자의 노래예요. 제가 그 시집을 쭉 돌아보다가 이게 한 시를 읽어보고 빵 터졌어요. 제가 그 첫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퇴자의 일상. 아내는 잠을 자고 나는 밥을 짓는다. 그래서 여기서 확 웃어버렸죠. 그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밥솥이 칙칙폭폭 고함을 질러도 아내는 카라반을 몰고 있다.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이제 한상수 교수라는 분인데요. 대전대에서 국문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이제 근무하시다가 은퇴한 지 한 벌써 17년이 됐어요. 한상수 교수님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낸 시집이 뭐냐면 은퇴자의 노래. 제목 자체가 은퇴자의 노래예요. 은퇴자의 노래. 그래서 근데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우리 제가 한상수 교수님한테 그럼 교수님은 은퇴 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은퇴한 다음에 사람들이 대략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방을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는 이제 공원이나 경로장을 지키는 분들이 계시고, 세 번째는 자기가 일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움직이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방을 지키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그 태도를 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방 안에만 계시면 우울증도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벌리고 받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가끔 또 이게 사모님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스트레스 받죠. 사모님이 하는 거는 괜찮은데 자녀들하고 또 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면 참 곤란해집니다. 근데 이제 방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이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유명했던 분들,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이 오히려 방을 지키기가 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시장 했다, 구청장 했다, 군수 했다, 뭐 의원들 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은퇴한 다음에 뭐 이렇게 밖에 나가면 뭐 공원이라도 가면 어디 이렇게 좀 시간을 에, 빈둥빈둥 하는 모습이 보이면 누구 어땠대 누구 어땠대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래도 공원이나 경로당을 지키면서 이렇게 가서 소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름이 경로당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경로당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고 새롭게 변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경로당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역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민들이랑 같은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랑 만나서 재밌게 시간도 보내고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많지가 않아요. 같이 식사를 하거나 뭐 화투 치면서 놀거나 이런 비교적 간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전문 분야에서 한 사람들이 경로당에 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후의 생활에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100개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다양한 취미와 그 능력을 가진 분들이 즐겁게 모여 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경로당이 대부분의 경우는 야, 나 경로당 같은 데서 안 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로당에서 인생의 새로운 맛을 발견했다는 그런 아주머니를 본 적이 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사실상 아주머니가 아니고 이제 할머니죠. 나이대로 오면. 근데 그분은 정말 경로당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고 그 나이 또래 같은 또래 아주머니 할머니들이랑 어울리면서 같이 밥도 해 먹으면서 또 자기가 또 이렇게 소파를 사서 기증하기도 하고 자기가 찍은 사진을 경로당에 걸어서 장식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냥 맨날 시간만 나면 가서 동네에 아주머니들 할머니들하고 즐겁게 놀면서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인생의 새로운 맛을 발견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원이나 경로당이나 주어진 시설을 잘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 하나 이제 한상수 교수님처럼 자기가 일거리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으러 가거나 시집을 내거나 또 자원봉사를 하러 다니죠. 사진 찍으러 가는 거야 뭐 새벽에도 이렇게 그냥 카메라 메고 가시는 거고, 시집은 요게 세 번째 시집인가 네 번째 시집을 냈고, 자원봉사는 이제 이분이 이 일요일 날 조그만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상수 교수님만 하더라도 17년이 됐는데 처음에 은퇴할 때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겠어요? 교수로 10년 하면서 맨날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의 이제 그 은퇴한 다음에 야, 내가 정말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안내하는 젊은 여자 직원이 굉장히 좀 얼음 공주 같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굉장히 이제 딱딱하게 저기 하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좀 지루하니까 뭐 이렇게 얼마 기다려야 되냐 그랬더니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양반이 답답해서 다시 한번 가서 물어본 거예요. 좀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공손하게 얼마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랬더니 이 젊은 아가씨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열받은 거죠. 이분이 야, 내가 교수인데 저 말이 학생 같은 직원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혼자서 부글부글 하다가 이제 한마디 싸붙였는데, 뭐라고 싸붙였느냐, 되게 웃게 말하는 것이 아가씨 인민군 소대장 같아 친절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벙쪄서 댓글을 안 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러는데, 근데 그 젊은 아가씨가 인민군 소대장이라는 말에 주는 의미랄까, 그 뉘앙스라 분위기를 잘 이해했을 것 같지도 않고, 중요한 거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굉장히 후회했다는 거죠. 내가 더 이상 교수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아주 공손하게 왜 이랬나 이래서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어디 이제 그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야단치면 예 그렇습니까 하고 시작 물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이와 같이 태도를 바꾸느냐 하는 것이 은퇴 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선 구두를 벗고 넥타이를 풀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두를 벗고 넥타이를 풀러라. 이 넥타이를 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복을 또 벗어야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일에 저기 옷차림이 됩니다. 그런 이제 모자를 하나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가 야단쳐도 그렇군요 하면서 이렇게 굽히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돈의 욕심을 버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분이 이제
그 은퇴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를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집을 나와라. 두 번째로는 취미를 닦아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해라. 세 번째는 과거와 단절하라. 이 과거와 단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번째는 돈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은퇴하는 생활, 은퇴 이후의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막다뜨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 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몇 사람이 나름대로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또 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은퇴했다 그래서 과거와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 전혀 새로운 천지를, 새로운 세계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제 앞에 이게 정 국장님이 딱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딱 보고 계신데, 저분이 이제 옛날에 국민일보 기자로서 오랫동안 활동하던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똑같은 언론 분야이기는 하지만 콘텐츠의 내용이라든지 활동하는 범위로 보면 국민일보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활발하게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일보라는 신문은 신문이라는 제한적인 운동장이 있고, 또한 그 문자로 보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달해야 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데스크에 이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뉴스 장터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양하게 뭐 노조위원장도부터 해서 뭐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저 같은 사람도 초청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이 하나 이런 것이 오히려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는 이런 것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퇴 후에 어떻게 내 생활을 축소해가지고 정말로 잘 견딜까 하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서 계속 뚫고 나가세요. 은퇴 후에 30년, 40년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여기서 내가 더 발전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일을 개척을 하면 자기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이어서 또다시 은퇴하게 될 내 후배들에게도 새로운 조그만 길을 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를 이해하는 길이고 나를 위하는 길이고 세계를 위하는 길이고 세계의 평화를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2분